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딱 한 가지였어요. 저번 주에 배운 거. 뭐 배웠지, 지우야? 나머지 정리, 맞죠? 저번 시간에 계속 한 게 나머지 정리였는데, 자, 나머지 정리를 배웠다면은, 자, 요런 질문에 있어서 대답이 바로 나와야 되죠.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요걸 딱 봤을 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지, 선민아? 그렇지.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죠. 그쵸? 왜 이렇다라고 했냐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x 플러스 1 곱하기 여기 몫이 있을 거고 그리고 뒤에 나머지가 이렇게 더해지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찾는 과정인 거니까 이 식 전체의 x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는다?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이 앞에 있는 덩어리들이 다 어떻게 되니까? 이게 0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가 f-1과 같아진다. 이게 나머지 정리거든. 그러면 서진아, 만약에 gx라는 식을 gx를 2x-1로 나눈 나머지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근데 그냥 2분의 1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도 나머지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이 식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은 값인 거야. 그지? 그래서 g 2분의 1이 얘로 나눈 나머지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나머지 정리를 배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용석이도 한번 물어볼게요. fx가 있어요. 용석아. fx를 3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얘는 뭘까? 그렇지요. 잘했습니다. x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써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요 x와 요 x 자리에 모두 다 이걸 0으로 만드는 x 값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 f 마이너스 3분의 1. 그죠? 자, 그 다음에 성규도 하나 물어볼게. h 3x 플러스 1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 성규야? 계속 같은 원리 아니야? 얘로 나눈 나머지를 찾고 싶으면은 x에 뭘 넣어야 돼? 2를 넣어야지. 근데 요 식에 x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그걸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h7이라고 대답해야 돼. 그치? h7 맞아요? 한 개 더 할게, 정규야. 자, 만약에 x 제곱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뭐예요? 그럼 그 대답이 바로 나와야지. 4f-2 맞죠? 자, 요런 게 나머지 정리였다. 자, 그럼 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43쪽에 7번을 하나 보겠습니다. 43쪽에 7번. 뭐 이미 풀어서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 시작이 이래요. fx랑 g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2하고 3이래요. 그러면 서진아,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이걸 뭐라고 쓰라고? 맞아요. f-1. 그게 근데 얼마래? 2. 또 g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잖아. 이건 뭐라고 써놓을 거야? g-1은 3. 맞죠? 그 다음에 x 빼기 3으로 나눴대요. 똑같이 fx, gx를 x 빼기 3으로 나눴어. 그때 나머지는 뭐라 그래야 돼? f3. 그건 얼마고? 1이고. 그 다음 g3. 얘는 얼마고? 마이너스 2고.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메인 식이겠네. fx, gx를 얘로 나누었을 때, 지우야, 이 상황을 나타내는 전체 식을 한 줄 길게 쓴다면 뭐라고 써야 될까? fx, gx는 곱하기 몫에 해당되는 qx 그리고 그치.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이제 사실 나머지 자리인데 우리는 이 나머지에 해당되는 식이 몇 차식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 그치. 요게 나머지인데 요게 1차식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은서가 왜 얘가 1차식일까? 나누는 식이 2차였기 때문에 그치? 2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1차식으로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요 1차식 그럼 지우가 말한 것처럼 여기를 1차식을 표현할 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써줘야지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RX 자리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놓으면 좀 더 잘 보일까 방법이. 이거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이 부분을 인수분해해서 써놓는다면 x 빼기 3, x 빼기 3, x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그럼 이 식 전체에다가 진아야 얼마와 얼마를 넣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쵸? x에 3 한번 넣어보고 싶고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고 싶죠. 그죠? 그래서 x에 3을 집어넣으면 좌변에 전부 다 x자리에 3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이나 이만큼 어떻게 될까? 3 집어넣으면 다 없어지겠지. 그러면 뒷부분, 요 부분만 남을 텐데 여기에도 x에 3이 들어가니까 3a 플러스 b가 될 거고, 자 서진아 f3, g3 이거 다 알잖아. 둘이 곱하면 얼마? 아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네가 열심히 써놓은 거잖아 이게. 근데 그거 갑자기 9라고 대답해. 잠시만요. 마이. 그래 얘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맞죠?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식 전체적으로 성규야 얼마를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어볼게. 그럼 f-1, g-1 그리고 요 부분은 또 다 빵 될 거고 여기에도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쵸? 이건 얼마야 성규야? 6이죠, 그쵸? 2 곱하기 3, 6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 a, b에 대한 식이 2개 나왔으니까 이걸 연립해서 a, b를 찾으면 끝나는 거지. 그지? 지은아, a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2, b는 4. 자 그러면 아까 전에 rx를 이렇게 잡아놨었으니까 결국 이 rx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쵸? 요렇게 rx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r-1을 구하라 했으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답은 8,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요런 게 이제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푸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나머지 정리가 들어간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죠.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12번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은 몇 차식이에요? 4차식인데 이 4차식에다가 4차식이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 일단 fx가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현승아, 이걸 봤을 때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간단하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 맞아요. 나머지가 0이란 얘기니까 x-2로 나누어 떨어졌어요. 그러면 f2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고민이 안 되는데 두 번째 거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2는 fx의 인수이다. 인수. 효준아, 인수가 뭐였어? 인수가 뭐였어?
방금 전에 fx는 x-2로 나눠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가도 다른 말로 하면 x-2가 fx의 뭐다? 인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인수라는 거는 숫자에서 약수 같은 개념이었지, 그치? 주어진 식을 나누어 봤을 때 나머지가 안 나오는, 나누어 떨어뜨리는 그러한 식을 우리는 인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fx를 나눴을 때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x에 2 집어넣으면 되지만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아 할 수 있겠니? x제곱 마이너스 2가 fx의 인수이다. 이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니? 아까 x-2로 나눠 떨어진다는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치? 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나?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또 인수분해를 억지로 시키면 시킬 수 있잖아. 여기 억지로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지? 그치.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내가 위에 줄처럼 표현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f 루트 2나 f 마이너스 루트 2가 얼마다? 0이다. 뭐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지만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더 편하냐면 자 이걸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x 제곱 자리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될까? 식의 값이 얼마가 나올까? 이걸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진다면 이런 상황 아니야? fx를 내가 인수분해를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에 한 조각이 x제곱 빼기 2 이런 조각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x제곱 자리에 2를 대입하는 순간 이 전체가 다 뭐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두 번째 조건은 x제곱 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그때 그 식의 값이 0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하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x제곱 자리에다가 2를 대입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될까요? x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4 플러스 2p 플러스 q 그치? 이거의 값이 얼마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위에서 1번 가에서 찾았던 거 요것도 식으로 나타내보면 자 요거는 서연이가 한번 해볼까? f2가 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나와요? 16 더하기 4p 더하기 q가 얼마다? 0이다. 그쵸? 역시 이번에도 PQ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잘 연립해서 PQ를 구하시면 됩니다. 성규 구했니? 구해볼까? 둘이 그냥 빼버릴까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 어떻게 돼? 12 플러스 2P가 0이죠? 그럼 P가 마이너스 6이네. 그죠? P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8 되고 넘어가면 Q가 얼마야? 8 그치? 그럼 P 플러스 Q니까 답은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원래 이 문제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풀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풀었고요.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46쪽으로 가서 46쪽의 인수분해 단원입니다. 인수분해 단원. 우리 본 수업 때도 인수분해 단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수업 때 하는 거하고 좀 연관이 많이 될 거다. 인수분해란 중3 때도 나오지만 하나의 다항식을 낮은 차수의 여러 개의 식의 곱으로 쪼개는 거죠. 분해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때 그 각각의 조각들 그리고 그것들을 곱해서 나온 것들이 모두 인수다. 여러분 인수분해를 배웠는데 인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만약에 어떤 식을 내가 인수분해했는데 자, 이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 식에 인수들을 다 써봐라.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제외시키긴 하는데 1이라는 숫자도요. 인수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개념적으로는. 그죠? 1 포함시켜주고 그 다음에 a제곱이라는 거는 a라는 조각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요 괄호들 각각 이렇게 해서 총 4개 조각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를 모두 쓰세요 하면 이 각각의 조각들도 다 인수고요. 그 중에 2개나 3개나 4개를 곱한 것도 다 인수예요. 그쵸? 그러면은 인수들을 다 써라 그러면 a도 인수고 a 플러스 b도 인수고 a 마이너스 b도 인수고 요렇게 곱해서 a제곱도 인수고 요렇게 곱해서 a 괄호 a 플러스 b도 인수고 요렇게 곱해서 a 괄호 a 마이너스 b도 인수고 요렇게 곱해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도 인수고 그리고 3개를 곱해서 a 괄호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도 인수고 그리고 이거 자체도 인수고 이렇게 인수를 쫙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중간에 뭐 이런 게 껴들어갔다 이런 거 인수예요 아니에요? 인수 아니잖아. 그치? 얘가 인수가 되려면 A라는 조각이 3개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A라는 조각은 2개밖에 없으니까 인수가 뭔지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한 얘기다.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 쫙 나오는데 뭐 1번부터 5번은 중학교 때 한 거 기본이고요. 6번부터 10번이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건데 익숙합니다. 이미 우리는 곱셈 공식을 하면서 다 해본 애들이기 때문에 앞뒤만 바꾼 거잖아. 익숙해. 그래서 익숙하게 쭉 보면 되고요.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8번에 있는 애들 있죠. 8번.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 이 식을 만나면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식을 만나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a 플러스 b 괄호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요. 요거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나왔던 거. 그지?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ab 괄호 a 플러스 b가죠. 요렇게 2개가 같이 생각나야 돼. 그지? 상황에 맞게 요걸 쓸 수도 있고 요걸 쓸 수도 있는 그치? 그런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지우야 여기서 어디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고 또 여기가 이렇게 바뀌고 여기는 안 바뀝니다. 그쵸? 여기는 안 바뀌어요. 왜냐면 b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건데 b를 제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하지 않죠. 밑에서도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이너스까지 2가지 공식을 같이 기억한 거고 그 다음에 9번에 있는 거는 예전에 많이 해봤죠. 요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2분의 1 앞에 묶어내주고 완전 제곱식 3개 합으로 만드는 거 해봤죠. 그죠? 곱셈 공식 변형에서 따로 나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10번 요걸 이제 엄청 많이 쓰진 않아가지고 까먹었을 수 있는데 자 4제곱하고 제곱하고 4제곱이면 요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얘가 어떤 형태로 자주 나오냐면 이렇게 자주 나오죠. 4제곱에 제곱에 1 이렇게 이것도 사실 이 10번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b가 1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딱 보면 얘를 우리가 바로 2개의 괄호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 성규 보고 있니? 자, 첫 번째 괄호는 뭐라고 써야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두 번째 괄호는 x제곱 마이너스 x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게 요 10번 공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맞죠? 야, 근데 내가 어저께 내려가서 성규를 첨삭을 하다가 성규야 요거 한번 해볼까? 약간 그 충격을 받고 올라왔단 말이야. 자, 성규야
이거는 몇 덩어리짜리 식이죠? 몇 개? 두 개, 맞아, 두 개. 자, 이렇게가 한 덩어리. 그지? 그리고 이렇게가 한 덩어리. 맞지, 성규야? 자, 근데 이 두 덩어리에 공통 인수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만들어낼 수 없을까요? 어. 그러니까 요 앞에는 x-y가 있으니까 요 놈도 x-y로 바뀌면 좋겠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를 하나 묶어버리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자 9a제곱에다가 x-y 가만히 써놓고 자 뒤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를 하나 앞으로 꺼내버리면 이 뒤에 괄호가 x-y가 되겠지. 그러면 다시 두 덩어리의 공통인수가 누구다? 그걸로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묶을 거지. 그러면 앞으로 묶어요. x-y 앞으로 묶고 나면 여기 뭐가 남아? 9a제곱? 그렇지. 이렇게 되지. 그치? 이거 인수분해 끝난 걸까? 아니죠. 9a제곱이라는 거는 9가 3의 제곱이니까 얘를 우리가 3a의 괄호치고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4b제곱이라는 것도 2b의 괄호치고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우리는 무슨 공식을 할 수 있어? 합차 공식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요 놈의 제곱 빼기 요 놈의 제곱이니까 자 요거 그대로 써놓고 여기 뭐라고 할까요? 3a 플러스 2b 3a 마이너스 2b 이렇게 쓸 수 있지? 오늘은 잘하네. 어제는 왜 그랬어? 어제 설명하다가 깜짝 놀랐잖아. 야. 자, 그래서 요거의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하던 정도 수준입니다. 요 페이지에 있는 거는 요것만 한번 해볼까요? 그 47쪽에 있는 문제 중에 요것만 하나 해보자 얘들아. 1번에 3번. 1번에 3번. 네, 요거 하나만 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여기 괄호가 괜히 쳐져 있어가지고 야 이걸 이렇게 해놓고 뒤에를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괄호는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얘가 괄호로 묶여있으면 오히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분배를 해버린 다음에 그 뒤에 있던 마이너스 m까지 어서와 마이너스 m까지 같이 묶어버리면 되죠. 그쵸? 그래서 혹시 막혔던 사람들은 ma 플러스 mb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풀었다가 이렇게 앞에 세 개를 m으로 묶어주시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과 똑같은 모양이 생겼으니까 자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 봐가지고 거기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을 묶어버리면 되죠. 이렇게 묶어버리면 남는 것은 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서진이 했니? 이제 알겠니? 그리고 처음에 이거를 다시 분배를 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서 보자마자 요놈과 요놈 이렇게 둘을 m으로 묶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쵸? 그래서 m으로 묶으면 뒤에 거랑 또 묶여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48페이지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오늘 여기 인수분해 부분 그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이따가 알았죠? 뭐 가뿐하게 볼 수 있지 몇 개 안 되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볼게요. 여기 있는 것만. 몇 쪽까지예요? 오늘의 목표는 아직도 10시 반이야. 해봅시다. 자 필수예제 1번으로 가볼게요. 이 공식을 통한 인수분해 요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공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요 1번에 있는 얘는 앞장에 있는 공식 중에 어떤 공식에서부터 어떤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일까? 뭐 같아요? 여기 1번에 있는 거? 뭔지 알겠어? 일단 제곱 붙은 애들이 3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제곱 붙은 애들이 3개가 나왔다는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형태이지 않을까?
그지? 거기다가 그러면 연결되는 게 뭐겠어요? EAB, EBC, ECA 요게 연결되면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 요거의 전체 제곱 이거잖아,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일단 A 자리에는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1이요? X라고 봐야지. 맞죠? X. 그 다음에 B 자리엔 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2Y 같죠? C 자리엔 누구 같아? 3Z 같죠? 자,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러니까 X, 2Y, 3Z가 A, B, C다라고 보면 뭐가 좀 이상해요? 뒤에 여기 그치? 뒤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이유들이 없잖아.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A, B, C 중에 누군가가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곱을 했으니까 앞에서는 티가 안 났던 거지. 그럼 이 뒤에 있는 애들을 봤을 때, 자, 누가 껴있으면 마이너스가 돼? Z가 껴있으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Z가 껴있는 두 개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3Z가 아니라 마이너스 3Z였다. 이렇게 얘한테만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양 이제 그냥 답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치? 답은 자, 요렇게 쓰는데 C 자리에만 마이너스 3Z를 넣으면 되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Z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어떤 공식에서부터 나온 문제인지 파악하시고 그 공식에 있는 거 그대로 바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2번은 자, 요거는 지은아 무슨 공식이랑 관련 있는 것 같아? 일단 항이 4개지? 항이 4개고 맨 앞에 x 세제곱으로 시작했고 맨 끝에 8이라는 숫자도 2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세제곱으로 시작해서 세제곱으로 끝나는 항이 4개짜리. 자,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구조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하면 뭐 되지, 지은아? 전체 세제곱. 맞지? 이거하고 비교한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되고, 그러면 그대로 비교해보면 A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X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A 자리에 X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걸 바로 볼게요. B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상황?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면 중간 거는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중간 거. 자, 3 있고 A제곱이면 여기 X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B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있는 3이랑 요거 마이너스 2랑 합쳐져가지고 마이너스 6 나오는 거 맞나요?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어서 확인만 해보면 아, 이 구조가 맞구나. 그럼 이 구조가 맞으면 답은 이제 요걸 답으로 쓰는 거잖아. 그러면 A 자리에 X 들어가고 B 자리에 마이너스 2 들어갔으니까 자, 이 답이 뭘까지나?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3번은 쉽지? 3번은 딱 봐도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빼기 세제곱. 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런 구조다. 요거 성규야 인수분해 한 뭐 되죠? 인수분해 그 앞장의 공식 중에서 8번 공식 정규야 8번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맞죠? 요 공식을 여기다 그대로 연결을 시켜보면 자, 이 A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성규야? 잘 생각해봐. 2x 맞아. A 자리에 2x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B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y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쪽 부분을 답으로 쓸 거잖아. 맞죠? 불러보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 2x-y 4x 제곱 여기가 부호가 앞에랑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떤 공식이랑 매칭이 되는 건지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공식에 A, B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건지 요거를 체크하셔가지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몇 개만 해볼게요. 1-1번으로 가서 1-1번에 2번, 4번, 6번 이렇게 3개 한번 해봅시다. 1-1번에 2번, 4번, 6번 답을 정확하게 한번 써보세요. 2번은 누구한테 물어볼까? 은석이 2번 답이 뭐야? 못 풀었어요? 이게 일단 무슨 공식이랑 관련된 건지는 알겠죠? 뭔데 공식이? 그 앞 페이지에 몇 번 공식이야? 6번. 6번 공식이지. 그러면 그 6번 공식에서 A, B, C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지금 같은 식이 나오겠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잖아. 그쵸? 일단은 부호를 따지지 말고 먼저 생각해봐. 부호를 따지지 말고 자, 지금 이 2번에서 A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어? 그치? A 자리에 EX가 들어간 상황이라 볼 수 있고 B 자리엔 누가 들어간 상황? 3y가 들어간 상황. C 자리엔 누가 들어간 상황? 1이 들어간 상황이야. 그치? 그 다음에 부호는 뒷부분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뒷부분을 보니까 12xy 이거는 부호가 플러스였죠. 이 12xy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이 2x하고 3y하고 곱해서 2배 해서 만들어진 게 12xy잖아. 이거는 부호가 플러스였어. 근데 그 뒤에 있는 나머지 두 개, 마이너스 4x와 마이너스 6y가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이거는 이 1이라는 숫자 있지. 1이라는 숫자가 껴들어갔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야. 왜냐면 4x가 요렇게 둘이 곱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6y는 요렇게 둘이 곱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요 핑크색이 들어갔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놈의 부호가 마이너스였구나 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얘를 보면서. 그러면 답은 이제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물론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것도 있죠.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써도 돼요. 제곱이 붙어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애 부호가 통째로 바뀌면 결과는 똑같지. 근데 한눈에 봐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보기가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가 2번의 답이고요. 4번은 현승이가 한번 불러볼까? 현승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3b의 세제곱 맞죠? 그쵸? 네. 세제곱 공식이고 자, 요 앞에가 요렇게 시작했고 뒤에가 요렇게 끝났다 라는 걸 보면 요거 두 개의 합의 세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부호를 이거 플러스로 바꾸고 이거 마이너스로 바꾸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돼요. 이건 세제곱이잖아. 그치? 세제곱의 경우에는 이 부호를 자, 만약에 요거를 2a로 바꾸고 요거를 마이너스 3b로 바꾸고 이렇게 세제곱을 해버리면 얘랑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그쵸? 이거는 꼭 요렇게 써야 하고요. 요렇게 써야 되겠고 내가 굳이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다면 맨 앞에 마이너스를 또 따로 하나 붙여줘야지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요게 답이고 6번은 누가 해볼까? 서연이 4x-5y 그리고
16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여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20xy 그 다음 플러스 25y제곱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것도 공식하고 잘 비교해보면 풀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는요. 1-2번에 있는 이 두 문제는 일단 무슨 공식에서부터 나온 건가 한번 생각해 볼래? 이 1번 이게 뭔 공식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잘 분간해내기 힘들어요. 이거 몇 번 공식 같아요? 앞에 그 1번부터 10번까지 공식 중에서 이 문제는 몇 번 공식이랑 연관이 있는 걸까? 9번. 여기 9번이랑 연관이 있네요. 9번. 그죠? 9번이랑 연관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헷갈리라고 순서도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뒤에 붙어있는 것은 마이너스 3 a b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치? 그러면 요게 요 식이랑 같은 식인데 정확하게 구조가 9번의 구조와 동일하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라봐 줘야 이 문제가 잘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은 요렇게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이제 9번 식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 9번 식 워낙 기니까 옆에다 갖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9번 식이 요거잖아. 요 식이잖아요. 요 모양으로 인수분해 될 텐데 자 얘랑 그대로 한번 비교해봐. 자 요거거든요. 요게 9번 식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요 부분이 여기잖아 여기. 그리고 우리는 이 우변에 해당되는 걸 답으로 쓰는 거잖아요. 우변에 해당되는 거.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한다면 일단 앞에 괄호는 뭐라고 쓸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그대로 a고 b도 그대로 b인데 c 자리만 마이너스 1로 바뀐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용서가 이 부분은 어떻게 써야 돼? 이 부분은 맞아요. C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1 되는 거 맞고. 자, 요건 어때? 그대로 써질 거야. 근데 요 자리에는 이제 C 자리가 마이너스 1로 바뀌었으니까 뭐라고 쓸까? 플러스 B라고 쓰면 되겠고. 여기도 C가 마이너스 1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A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치? 요게 그러면 1번의 답인 거고요.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 그러면 2번은 다이나 2번은 몇 번 공식 같아요? 10번 공식이야. 10번 공식이고 얘를 우리가 잘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81x 4제곱 이거를 뭐라고 바꿔서 써놓으면 좋을까? 아니 4제곱이잖아. 얘는 몇 x의 4제곱인 거야 이거? 그지? 3x의 4제곱이라고 써놓는 것이 10번 공식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당연히 두 번째 9x제곱 같은 경우도 3x의 제곱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그치? 요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10번 공식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럼 10번 공식에 의해서 얘가 괄호 2개가 될 텐데 괄호 2개. 다인이가 써보자. 뭐라고 써야 돼? 3x 더하기. 자, 또 갖다 놓고 비교해 봅시다. 잘 안 되면 갖다 놓고 옆에다 딱 갖다 놓고서 그냥 비교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10번 공식인데. 자, 여기다 놓고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놓고 비교하면 지금 이 공식에 a 자리에 3x가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공식의 B자리엔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1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요 자리를 쓸 때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 A자리에 3x가 들어갔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도 A자리에 3x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3x 전체 제곱이니까 여기다 쓸 때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9x제곱이라고 써야지. 9x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3x하고 1하고 곱해진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플러스 3x. 여기는 1. 맞지? 요거는 가운데 부호만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9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공식을 그냥 갖다 놓고서 그대로 바꿔치기만 하는 거라 별거 아닌데 막상 풀어보라 그러면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헤맵니다. 이거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 그래서 좀 여러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49쪽으로 가서 49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의 지식들과 그 다음에 새롭게 배운 공식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배운 공식들 이런 거를 같이 섞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자, 필수 예제 2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아마 보자마자 이거 항 몇 개야? 항 몇 개짜리야 얘들아? 사항식이죠, 그죠? 항 4개짜리 4항식. 성규야, 4항식 그러면 뭐가 생각나? 둘둘 또는 셋 하나가 생각나지? 그러면 성규가 봤을 때 지금 이 문제는 둘둘이야, 셋 하나야? 셋 하나지? 셋 하나라는 거는 그 세 개가 만나서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셋 하나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애들이 누구예요? 좀만 크게 말해줘.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맞아요. 이렇게 세 개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친구들이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이제 마이너스 4y제곱이 뒤로 빠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셋 하나로 나눠서 인수분해 하는 거고, 세 개가 모여서 완전 제곱식이 돼라는 걸 생각하면 이런 구조로 봐야 된다. 그러면 앞에 세 개가 지은아 뭐가 되죠? 요렇게. 그러면 뒤에 있는 4y 제곱도 요렇게 써놓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면 더 좋을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진아, 요놈의 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이니까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을 쓰면 끝나겠다. 그래서 괄호 2개 열어놓고 빨강 더하기 초록을 쓸 건데 보기 좋게 쓰면 2x 한 다음에 요거 먼저 쓸게요.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괄호 하나 쓰고, 그럼 두 번째 괄호는 뭐라고 쓸까 서진아? 맞아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끝나는 거.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도 했던 거고요. 2번은 이제 6제곱이 나와가지고 6제곱은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얘가 x 플러스 y라서 전체적으로 좀 식이 덩치가 커지니까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얘를 a로 잠깐 치환해볼게요. 그러면 a의 6제곱 마이너스 x의 6제곱이잖아. 이거죠, 그쵸? 일단 효준아, 6제곱 빼기 6제곱을 어떤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합차를 적용할 수 있죠, 그죠? 6제곱이란 세제곱의 2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a 세제곱의 제곱 빼기 x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바라본다면 먼저 합차 공식에 의해서 두 개의 괄호로 쪼개지겠네. 불러줘, 효준아.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일단 쪼개지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괄호들은 아까 앞 페이지에 있던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죠?
아까 제일 강조했던 공식이 제일 많이 쓴다고 했던 공식이 8번이잖아요. 요 8번 공식에 의해서 자, 요 8번 공식 그대로 갖고 와서 해볼게. 8번 공식에 의해서 자, 얘랑 비교해봐요. 요거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자, 요 앞에 있는 괄호가 선규가 해보자. 요 앞에 있는 괄호가 선규야 두 개로 쪼개질 거야, 그치? 두 개로 쪼개질 거야. 뭐라고 쓸까? 할 수 있다, 선규야. 여기 다 갖다 놨어. 책 안 봐도 돼. 여기 밑에 있잖아. 자, 얘가 어떻게 쪼개질까? a 플러스 x a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a 마이너스 x a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x제곱 맞죠? 이렇게 쪼개지겠지, 그치? 그치? 네, 그래서 4개의 괄호로 쪼개졌고 이 상황에서 이제 a 자리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주면 돼요? a가 원래 뭐였어? x 플러스 y였잖아. 그래서 이 a 자리에다가 전부 x 플러스 y를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x 플러스 y가 들어가면 첫 번째 괄호는 예유라 뭐가 돼? 2x 플러스 y가 되겠죠, 그쵸? 이 두 번째 괄호가 좀 복잡한데 여기에 x 플러스 y가 들어가면 일단 걔가 제곱이 되잖아요. 제곱되면 어떻게 될까? 그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x 플러스 y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x가 분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y 아닌가? 맞죠? 그리고 끝에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x제곱이 이렇게 지워지고요. 남아있는 걸 보면 x제곱 플러스 얘 있잖아. xy 잘 보세요. y제곱이 남았지, 그지? 요렇게 맞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괄호에서 여기도 x 플러스 y가 들어가니까 얘는 간단하네. 누가 돼요? y만 남죠. y만 딱 남았어. 그리고 자, 요 마지막 괄호는 아까 얘하고 비슷하지? 얘하고 비슷한데 여기 부호가 플러스잖아. 그러면 요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x제곱이 몇 개가 돼? 그럼 3x제곱 그리고 xy도 3xy 그리고 y제곱 하나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좀 복잡하긴 했지만 합차 공식과 여기 밑에 있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는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페이지에 있는 인수분해들이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밑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몇 개만 풀어볼게요. 우선은 2-1번에 요거 4번 하고요. 2-2번에 2번. 자, 이렇게 두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앞에 있는 공식을 좀 참고하면서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수분해의 지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2-1번에 4번부터 볼게요. 요거 선민이 답이 뭐예요? 못 풀었어요? 그럼 용석이, 효준이, 마이너스 8 어. xy 가로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맞아요. 요게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요렇게를 치환을 할 거잖아. 얘를 a로 치환하고 얘는 뭐 b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이 식이 a의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이고 이게 아마 비슷하게 했어도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합차 공식 2번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치? 뭐 이런 건 많이 하니까. 그럼 여기 A 자리랑 B 자리에다가 다시 원래 걸 집어넣으면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이 부분이 X제곱 2개 하고
y제곱 2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 더한 거니까 2x만 남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마이너스 2y인가? 이렇게 남죠. 그러면 지금 이거 이렇게 세 개가 곱해진 상황이잖아. 이렇게 세 개가 곱해진 상황인데 이거를 이 모양 그대로 써놓는 것은 완벽하게 인수분해된 형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치? 여기에서 자 일단 얘가 문제가 있지. 이거 2로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묶을 수 있잖아. 묶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묶어줘야지 인수분해할 때는. 그럼 요거 2로 묶어주시고 그렇게 묶여서 나온 2하고 얘하고 셋이 곱해버려. 그럼 뭐가 돼요? 걔네 셋이 만나서 마이너스 8xy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2 빠져나갔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써지는 것이 이게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된 모양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멈췄다면 좀 더 가야 돼. 한 걸음 더 가서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가 답이지. 그죠? 그 다음에 요거 2-2번에 2번 요거는 현승이 답이 뭘까요? 요거? 이거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 그렇지 잘했네. 어떻게 했어 현승아? 이거 일단은 그걸로 해요. z 제곱 앞에 둘은요? 앞에 둘은 그거 x 플러스 y 제곱 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그래서 묶어요. 그러니까 앞에 둘은 무슨 공식을 했다? 합차를 했다. 뒤에 둘은 z제곱으로 묶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항식이니까 둘둘로 가는데 은서가 앞에 둘을 어떻게 했다고? 방금 내가 말했잖아. 앞에 둘은 합차 공식을 했다. 응? 오늘 왜 그 다현이가 없어가지고 집중이 잘 안 돼? 자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어? 새로운 라인이야. 농담이야 얘들아. 너무 또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자 앞에 둘은 합차 공식을 하고 뒤에 둘은 z로 묶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규야 몇 덩어리? 두 덩어리. 두 덩어리의 공통인수가 무엇?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쵸?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었더니 자 남는 게 뭐예요? 이게 나와요. 그죠? 그럼 이게 끝인가 얘들아? 한 번 더 분해할 수 있지. 요거까지 분해해가지고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리고 요거 요렇게가 답이 되는 거죠. 그치? 뭐 요 정도 인수분해, 이 정도 인수분해고 그 뒤에는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 그 51쪽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진도 마칠게요. 오늘은 숙제 잘했으면 좀 빨리 갈 수 있겠다. 자, 51쪽에 50쪽, 51쪽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중학교 때 해봤던 인수분해들입니다. 뭐 치환을 해서 하거나 뭐 보기차식 이건 좀 설명해야 되고 아무튼 치환해서 하거나 조금 복잡한 형태들인데 이제 중학교 때 전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인수분해 방식이 51쪽에 나오는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예요. 이걸 중학교 때 아예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아주 많이 씁니다. 고등학교 와서는 아주 많이 써요. 특히 여러분들이 그 2차식을 인수분해 할 줄 알면 그걸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죠. 그지? 2차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서 풀잖아. 그러면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을 풀 때도 그 식을 뭐 할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인수분해에서 푸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런 3차나 4차 방정식을 풀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식을 딱 갖다 주고 얘를 인수분해 해봐라 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자, 얘를 요걸 인수분해 해봐라. 이건 항이 4개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선에서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뭐 둘둘로 묶거나 셋 하나로 묶거나 이게 안 통하죠. 안 돼. 둘둘도 안 되고 셋 하나도 안 돼. 그지? 자, 그럼 이런 녀석을 인수분해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 배우면서 예를 들면 성규야 fx를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이게 지금 fx인데 fx를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지 성규야? 1이래.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또 써야 돼?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이게 뭐지 성규야? f1이지 그치? f1 그 다음에 f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이건 뭐지? f2 그잖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f2를 구해봤는데 그게 만약에 0이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f2를 구해봤는데 만약에 0이 나왔어. 무슨 뜻일까? 그쵸? f2가 0이면 무슨 뜻이냐면 그 fx를 인수분해 했을 때 x-2가 하나의 인수란 얘기잖아. 그죠? 그걸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보냐면 요 식에다가 무식해 보이지만 x에다 숫자를 넣어보는 거예요. x에다 1 넣어보고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고 x에 2 넣어보고 x에 마이너스 2 넣어보고 숫자를 넣어봐가지고 여기다가 과연 얼마를 집어넣어야 이 값이 0이 나오는가를 찾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1 넣어가지고 0 나오나? 1 넣어가지고 안 나오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나오나? 나오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 식 전체 값이 0이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fx를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떤 인수가 하나 들어가 있다?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이 나온 거잖아. 지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이 나왔다는 건 어떤 인수가 하나 발견된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이 나왔다는 건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요 괄호 하나를 지금 우리가 알아낸 거라고요. 이 괄호가 뭘까? 지금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아까 f2가 0이면 무슨 뜻이었죠? 그니까 x-2라는 괄호가 발견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f-1을 넣었을 때 0이야. 어떤 괄호가 발견된 거야? x 플러스 1이라는 괄호가 하나 들어있구나 라는 걸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 이 fx라는 식을 얘로 뭐 해본다? 나눠봐야지. 나누면 예상해봐. 나누면 나머지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겨야지. 딱 떨어져야지. 그죠? 딱 떨어질 거고 그때의 몫이 요 뒤에 들어가는 2차식이 되는 거죠. 그지? 요렇게 인수분해 하는 걸 인수 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라고 하고요. 자, 방금 말한 것처럼 요 3차식을 요 1차식으로 나눌 건데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누는 나눗셈을 쉽게 하는 방법이 뭐였어? 조립제법이었어. 그래서 인수 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는요. 조립제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로 나누는 과정을 조립제법으로 해보면 여기 있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조립제법은 여러분이 익숙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끝에 나머지 0이 나왔죠? 이게 우연이 아닌 거야. 그치? 무조건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가 1하고 마이너스 5하고 6인 거니까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얘를 2, 3에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해주면 결국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끝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래 쓰게 된 인수분해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 3번 하나 볼게요. 제일 밑에 3번. 이런 거 인수분해 해보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 애들 있거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거는 3차식이에요. 그죠? 3차식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얘는 지금 방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숫자를 때려 박아보는 겁니다. x에다 숫자를 때려 박아봐. 제일 만만한 거 1부터 넣어봐. 1 넣으면 얼마 돼요? 0 나오죠? 1 넣으면 0이 나오네? 1 넣으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fx를 1을 집어넣어서 0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예율아 어떤 괄호 하나를 발견했다? 그렇지. x-1이라는 괄호 하나를 발견을 해버린 거야 벌써.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3차식을 얘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 3차식을 얘로 나누는 과정이 옆에 나온 조립제법이죠. 여기 0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죠. 그죠? 0 놓치지 말고 0 집어넣어서 이렇게 조립제법을 했더니 마지막에 나머지가 똑 떨어지게 나왔고 몫이 요거예요. 그러면 성규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우리? 1이요.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이니? 조립제법이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조립제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인 거잖아. 뭐라고 써야 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고 얘를 추가적으로 2, 3의 마이너스 플러스로 더 인수분해 하니까 태규야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된 모양 뭐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맞죠? 이렇게 끝나는 거 이게 조립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고요. 써보면 F1이 빵이었잖아요. F1이 빵이었으니까 자 여기 서진아 뭐가 들어가야 되고 x-1 요게 들어가야 되겠고 얘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자 요 자리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었고 끝까지 인수분해하면 여기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치?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새로운 인수분해 방법이라서 먼저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숙제는 51까지고요. 숙제는 51까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44쪽에 12번까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테스트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 다 비슷비슷해 모르는 게 43쪽에 3번 4번부터 해볼게요. 3번 4번 자 3번은요 3번은 여러분들이 추측을 먼저 좀 해봐. 요 식에서 fx가 몇 차식이겠니? 이쪽이 3차잖아 그지? 이쪽이 3차면 얘들아 같이 보세요. 이쪽이 3차면 이쪽도 3차가 돼야 되니까 2차식이랑 곱해져 있는 fx는 1차식이 돼야 돼요. 그죠? 얘가 1차식이 되어야지만 좌변, 우변의 차수가 맞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1차식이면 모양이 몇 x 플러스 몇일 거 아니야. 그지? 몇 x 플러스 몇일 건데 여기 자리에 각각 얼마가 들어가느냐도 충분히 좌변, 우변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이 x 세제곱은 우변에서 무조건 얘하고 얘가 만나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아? 이렇게 곱해져가지고 x 세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그 외에는 세제곱이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 네모는 얼마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잖아. 1. 그러니까 x가 돼야 돼. 앞에 1차항은.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세모 자리, 상수항 자리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 상수항만 보면 돼요. 이 플러스 2라는 상수항이 어떻게 나왔을 거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여기 세모가 곱해지고 그리고 뒤에 플러스 5까지 이렇게 합쳐지면 이제 2가 돼야 되잖아. 그 얘기는 얘랑 얘랑 곱해졌을 때 이 곱이 마이너스 3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게 마이너스 3이었어야 얘를 합쳐가지고 얘가 될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게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됐다는 얘기는 세모가 얼마다? 3.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fx 자리에 들어갈 식이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곱하기 x 플러스 3 그리고 뒤에 2x 플러스 5. 자, 이렇게 된 거고, 그럼 a하고 b를 찾을 때도 다 전개하지 말고요. 그냥 차수 보고 필요한 것만 뽑아내면 되잖아. ax 제곱 요거는 2차항이니까 여기서 언제 2차항이 나오나 생각해보면 요렇게 곱해졌을 때하고 요렇게 곱해졌을 때 2차항이 나오죠. 그것만 딱 뽑아서 계산해. 그럼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a 값은 1이겠구나. 자, 또 bx 같은 경우는 1차항이잖아. 1차항. 그러면은 1차항은 언제 나올까? 그것만 보면 되죠. 1차항이 언제 나오나 생각해보면 요렇게 곱해졌을 때, 요렇게 곱해졌을 때, 그리고 끝에 요거. 그죠?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6x,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x 요렇게 되면 1차항 나오는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 빼기 b의 값은 6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4번으로 갈게요. 4번. 4번은 자, 요게 항등식이란 말이야. 항등식이면 여러분들은 여기 x자리에 아무 숫자나 넣어도 괜찮아. 그죠? x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얼마를 넣어야 문제에서 원하는 제가 요 식이 나올까 생각해보는 거야. 얼마 넣으면 딱 나올까요? 생각해봐. x에다 얼마를 딱 집어넣으면, 여기 x자리에다 얼마를 딱 집어넣으면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될까요? 보이지 않니? 진아 얼마 넣어야 돼? 1 집어넣으면 이 부호가 전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그렇지.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주어진 식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일단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4 빼기 5 더하기 3이니까 2의 5제곱 32입니다. 32. 그럼 그 다음에 요 밑줄 그은 부분 우변을 생각해 보면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짝수 제곱했으니까 양수겠죠. 플러스 a10. 얘는 x 9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서 마이너스 a9. 얘는 다시 플러스 a8.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오죠. 그래서 홀수가 붙어 있는 거는 마이너스, 짝수가 붙어 있는 거는 플러스 보호를 가지면서 요렇게 전개가 될 거고, 얘가 그럼 문제에서 말한 요 모양과 100% 똑같아. 그럼 그냥 이게 답이지. 32가 답이지.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는 생각만 하면 그러면 그대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6번 가볼게요. 6번. 자, 6번은 요거 이제 나머지 정리죠. px가 x-k로 나눈 나머지, px를 x-k로 나눈 나머지는 pk죠. 요거와 x 플러스 k로 나눈 나머지는 p-k죠. 요거의 합이 8이야. 이게 이제 처음에 주어진 식이에요. 선민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pk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x자리에다 k를 넣으세요 라는 뜻이니까 k로 다 바꿔가지고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얘가 pk고요. p-k는 x자리에 마이너스 k를 넣으세요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빼기 요거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8인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면은 세제곱 날라가고 1제곱도 날라가니까 남은 거는 2k제곱 플러스 2가 8인 거고, 이거는 k제곱이 3인 거죠. 자, 이렇게 k제곱의 값이 나왔어.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는 px를 x-k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지은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pk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방금 k제곱이 얼마라고? 3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p3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p3.
그죠? 그러면 P3이라는 거는 여기다 그냥 3을 쭉 집어 넣으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3 쭉 집어넣으면은 27 플러스 9 플러스 3 플러스 1 답은 4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까요? 42쪽에 10-3 자,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다이나. 그지? 그럼 내가 요 식에다가 이제 fx라고 이름을 붙이면 fx를 이걸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고 이걸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해돼? 예를 들어 어떤 숫자가 6으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숫자를 2로 나눠도 나눠 떨어지고 3으로 나눠도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런 느낌으로 fx를 얘로 나눠도 나눠 떨어져. 그러면 f-1이 0이란 얘기 아니야? 또 fx를 x 빼기 1로 나눠도 나눠 떨어지니까 f1도 0이란 얘기 아닌가? 그쵸? 여기 식 두 개 나왔잖아. 그대로 집어넣으면 f-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얘가 0인 거고 f1이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인 거고 이렇게 두 개 연립하면 되죠. 연립해서 계산해보세요.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